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무대에서 오늘 새벽 또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북한 말로 미국에 날렸습니다. 이 유엔 다자 무대에서 이런 험한 소리가 오간 것 정말 이례적인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공식 외교 자리에서 외무상의 발언 지금 굉장히 강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교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지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뒷말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미친 개는 몽둥이로 불러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어린아이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그만큼 또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정혁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4월 달에도 미국 다녀오셨고 최근에 또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이런 어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군사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신다고요? 지금 4월 달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의 상황이 이 개발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4월 한반도 위기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실제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4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등을 보았을 때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은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이게 웬만한 압력과 위협이 아닌 이상 북한이 소위 말하는 롤백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무력으로라도 이 부분을 달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으로라도.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 사실 저도 이제 외교안보 취재해왔지만 처음이잖아요. 그 최고 통수권자의 명의로 직접 상상 이상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더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미국이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김정은의 성명으로만 따져보면 일단 김정은의 지금 공식 직함이 노동당 위원장이고 근데 이제 국무위원장,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노동당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일단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근데 문제는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김정일은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낸 적도 없고 또 육성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뭔가 공식적인 직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베 총리 같으면 아베 총리가 자민당 어떤 총재가 아니라 아베 총리라고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냈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을 일단 준 것이다. 공신력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보면 결국 이제 수령의 말은 결국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철시키는 그런 이제 기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의 저런 이야기 자체가 헛말이 아닌 게 실제로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동안 노동당 무슨 뭐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무성 대변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성명을 넘어서서 김정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어떤 식이든지 형태로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말 자체를 그냥 단순한 말폭탄으로만 인식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정엽 위원. 그런데 김정은 개인인 성명도 성명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조건, 미국이 어떻게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걸 받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수소폭탄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봐면 되는 겁니까?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내부 결속용 목적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미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네. 지금 제재를 통한 압박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그 기름과 관련된 부분은 군수용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이미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이런 제재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예. 모든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거기에 맞서고 있다는 네. 모습을 보이기 위한 네. 내부 결속력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중국도 이제 미국의 압력이 예. 단순히 이게 말만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왜냐하면 비핵화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자체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국에 공격할 기세가 보이면은 우리는 뭘 할지 모른다라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한 억지를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예. 자, 이 상황이 어제 그제 상황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상황인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급기야 미국 본토 공격을 언급했는데 그것도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상식과 정서가 온전치 못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공격이라고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살 임무 중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살 공격 시작한 건 트럼프다라고 맞받아 쳤는데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트럼프 불과 3시간 전에 트위트를 또 올렸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방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발언을 들었다. 그가 꼬맹이 로켓맨의 생각을 반복하면 그들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오래 못 갈 것이다. 구장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액션을 좀 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 예고의 좀 성격이 좀 강한데요. 액션 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뭐 많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방미단을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상원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헤리티지 재단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방미 단장이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철우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는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쪽 반응이 좀 어떤 것 같느냐, 예.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느냐. 네.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피하려고 하고 미국도 피하려고 한다고 예.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핵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는 뭔가 액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있지 네. 않겠느냐.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때 네. 그런데 이제 그 액션 가운데 이것은 뭐 이렇게 미국 측 인사가 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네. 이철우 정부위원장이 이제 추론을 한 건데 예.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라면 예. 이제 그런 큰 참화는 피할 수 네.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참수 작전은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참수작전.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저 트위터 부분을 보면서요.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꼬마 로켓맨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북한의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참수작전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물론 저희 모두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은 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네. 받아들일지는 뭐 다른 문제지만 저 말뜻은 이제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키네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키네틱, 공적. 네.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선제 공격 측면에서 예.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미국이 네. 공격을 받은 순간에는 그것을 이제 공격받은 다음에는 미국이 반격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트윗을 예.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키네틱 동적 군사작전에 대해서 미국 쪽의 군사 전문가에게도 직접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런 키네틱
동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it could trigger some kind of military response. I could imagine some limited kinetic attack against, certain facilities or command and control centers, units that were responsible for launching. I think it would elicit a strong response politically, diplomatically, and in terms of economic sanctions. I don't know if it would trigger a kinetic military response, but it's possible. Other things that might be possible might be a blockade, a naval blockade. 우정엽 위원,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군사작전이 개시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뭐 해상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그게 실현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죠? 지금 사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여러 차례 하고 또 정상각도 발사 실험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의 고각 발사와는 다른 기술적 완성도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한국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수소폭탄의 지상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지상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권 밖에서 폭탄을 터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폭탄을 터뜨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 조건을 북한이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정상적인 거리로 태평양 상공까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지상 실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기권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는 이제 미국과 소련밖에 없었고 지금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인도조차도 사실 재진입 기술 개발 이전에 실험을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췄을 거라는 데서 사실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구심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성공적인 재진입을 한 후에 기폭장치도 안정적으로 대기권 안으로 이제 살아 들어와서 실제로 뭐 한 50km에서 100km 상공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 달성했다. 그 이후에 과연 북한이 2차 타격용을 갖추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그 정도 능력까지 북한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이제 비핵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사실 것이죠. 지금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파키스탄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상황까지는 정치적인 타협하에 롤백이라는 과정을 좀 목표로 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은 그 당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미국의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미국이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지만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미국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줄 다른 이유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프로그램을 롤백하는데 지금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역시 만약에 이러한 롤백이 북한이 프로그램 완성 전에 가능하지 않으면 미국이 타협보다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 역시 지금 유엔 제재 그리고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에 협상에 나오게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군사 옵션 자꾸 그 가능성 높아졌다고 얘기하시니까 군사 대응이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묻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당한 다음에 이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피하려면 먼저 그 공격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없애는 거. 지휘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지휘부를 먼저 타격을 해서 이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데 이제 과연 그것을 이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반격 없이 우리가 그걸 제압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이제 뭐 의구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금 그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EMP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핵 EMP고요.
비핵 EMP라고 해서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고서 이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탄이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이걸 먼저 이제 사용을 하고 북한 지휘부를 무력화해서 이제 참수작전을 벌일 수는 있다. 이런 시나리오와 가능성,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로 거론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제 결행할 것이냐. 만약 결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군사적 옵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데니얼 팽스턴의 군사 전문가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래도 호전적인 그런 발언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세게 나갈수록 오히려 미국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외교안보에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물론 뭐 최근에 이제 그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외부의 적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이런 것들로 뭔가 강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겠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인기를 좀 얻을 수도 있고 사실 직접적으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기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구도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예전에 이제 그 클린턴이나 이때와는 좀 달리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인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여 트럼프가 지금 뭐 탄핵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의 절차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래서 고조될 경우에는 좀 더 본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아베 총리까지도 이제 같이 결합을 할 경우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지만 아베는 능력 있고 문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트럼프와 아베의 어떤 결합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런 그 고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이게 돌발적이고 우연적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경우에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한반도에 지금 실제로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최북단을 비행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군요. 1994년 영변 핵시설 포격을 검토했던 그 당시 위기 상황 그때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 굉장히 걱정스럽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국제무대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타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정혁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하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